대추와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은 바로 계피입니다. 계피는 향신료로도 많이 사용되고 한약재로도 사용되는 다양한 쓰임새가 있죠. 계피에는 폴리페놀이 풍부해서 혈당을 낮추는 데도 효과가 있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어서 체온을 상승시켜주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이 손발로 가는 말초혈관을 확장시켜서 손발을 따뜻하게 해주고 피부의 혈관도 확장해주어 몸이 으슬으슬 추울 때 이런 증상을 완화시켜주게 되죠. 또한 계피는 소화를 돕고 가스를 제거하는 데도 효과적이며 염증을 억제하고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데에도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면역세포의 생산을 촉진하여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별히 여성에게 좋은 점도 있는데요. 옛말에 대추 3알이면 죽어가던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대추에 많은 약효가 있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건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대추의 효능과 그 효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궁합이 딱 맞는 8가지 음식, 그리고 대추를 먹을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도 알려드릴게요. 대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칡입니다. 대추에는 불면증을 개선하고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런 효능이 칡과 함께 먹으면 약효가 배가 되어서 도움을 주게 되는데요. 대추에는 갈락토스, 메가당 등의 성분이 풍부하여 긴장을 풀어주고 신경을 안정화시켜주어 불면증을 완화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대추 씨에는 사포닌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이 중추신경계를 안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신경을 이완시켜주면서 수면을 유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주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이로 인해 수면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효능들이 칡 속에 함유된 이소플라본과 만나서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되는데요. 칡은 우리 몸의 상체에 있는 열을 내려주어서 수면 장애를 개선시켜주는 식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소플라본이 몸에 열을 내려주고 근육의 긴장도 풀어주면서 이완시켜주기 때문에 숙면을 취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대추와 칡을 함께 복용하는 방법은 차로 만들어서 드시면 되는데요.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물 3리터 정도의 대추는 8알, 칡은 약 30g 정도를 넣으시고 물이 반 정도 줄어들 때까지 끓여서 차로 따뜻하게 드시면 됩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적극 추천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칡에 함유되어 있는 이소플라본의 양이 석류나 콩에 함유된 양보다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이소플라본은 중년 이후 여성들의 갱년기 증상 완화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죠.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추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바로 영지버섯입니다. 영지버섯의 맛은 쓴 것이 특징이고 대추는 단맛이 특징입니다. 대추와 영지버섯이 만나면 이 영지버섯의 쓴맛을 대추의 단맛으로 중화를 시킬 수가 있고요. 영지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데 정말 좋은 음식이 되고 또한 레티난이라는 성분도 풍부한데요. 이 성분이 강력한 항암작용을 해서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암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영지버섯에는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혈관 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또한 영지버섯은 자율신경을 안정시켜주기 때문에 불면증을 개선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신경쇠약으로 작은 일에도 가슴이 뛰는 증상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잠이 잘 안 오는 분들에게 처방하는 약재이기도 합니다. 이런 효능들이 대추와 만나면 그 효과가 극대화가 되는데요. 대추와 영지버섯을 함께 차로 끓여 드시게 되면 불안했던 마음도 진정이 되고 안정화가 되는 효능이 더 상승하기 때문이죠. 세 번째, 대추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상황버섯입니다. 대추와 상황버섯을 함께 드시면 면역력과 항암 효과가 극대화되는데요. 대추에 풍부한 베툴린산 성분은 강력한 항염작용으로 염증을 억제하고 항암작용으로 암세포를 억제하여 종양 증식을 방지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런 대추의 항염, 항암작용을 극대화하는데 상황버섯이 도움을 주게 되는데요. 상황버섯에도 다당류인 베타글루칸 성분이 풍부해서 항암 효과와 면역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약재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버섯에는 베타글루칸 성분들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인정한 버섯은 상황버섯, 영지버섯, 표고버섯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 대추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바로 양파입니다. 대추는 간세포의 독성 수치를 정상으로 회복하는 효능이 있는데요. 이것은 대추에 함유된 사이클릭 AMP라는 성분이 항염증, 항지질의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때 양파와 함께 복용을 하면 효과가 배가 되는데요. 양파에 함유된 글루타치온 성분이 간에
해독작용을 도와서 간의 피로도를 낮춰주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대추와 양파는 함께 차로 끓여 드시면 되는데요.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물 2리터 정도의 대추 열알과 양파 반 개를 넣고 끓여주시고 물이 반 정도로 줄 때까지 졸여서 차로 드시면 됩니다. 5번째, 대추와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은 바로 계피입니다. 계피는 향신료로도 많이 사용되고 한약재로도 사용되는 다양한 쓰임새가 있죠. 계피에는 폴리페놀이 풍부해서 혈당을 낮추는 데도 효과가 있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어서 체온을 상승시켜주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이 손발로 가는 말초혈관을 확장시켜서 손발을 따뜻하게 해주고 피부의 혈관도 확장해주어 몸이 으슬으슬 추울 때 이런 증상을 완화시켜주게 되죠. 또한 계피는 소화를 돕고 가스를 제거하는 데도 효과적이며 염증을 억제하고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데에도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면역세포의 생산을 촉진하여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별히 여성에게 좋은 점도 있는데요. 자궁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어서 여성 질환에 많은 도움을 주는 식품이고요. 계피는 다만 매운맛이 강하고 위나 식도에 자극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먹기에는 불편한데요. 대추와 함께 드시면 이런 문제를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6번째, 대추와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은 생강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대추와 생강을 함께 한약재로 처방을 많이 하는데요. 강삼조이라고 해서 생강 3쪽과 대추 2알을 뜻하게 됩니다. 대추와 생강을 함께 섭취하게 되면 위장이 약한 사람의 소화 기능을 도와서 영양분의 흡수율을 높이고 흡수된 성분들이 몸 전체로 잘 퍼지게 하는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추와 생강을 함께 섭취하게 되면 생강의 쇼가올 성분이 소화액 분비를 촉진해서 대추로 인한 위장의 불편함을 해결할 수가 있고 대추는 생강의 자극을 중화시켜 위장에 주는 부담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추와 생강을 넣고 끓인 것을 강조탕이라고 하는데요. 수족냉증이나 평소에 몸이 찬 분들이 드시면 몸이 따뜻해지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알려드린 계피까지 함께 넣고 끓이셔도 좋은데요.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대추 5알, 생강 4쪽, 계피는 5g, 물 2리터 정도를 넣고 끓여서 반 정도 줄어들 때까지 졸이시면 됩니다. 7번째, 대추와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은 마늘입니다. 마늘은 항암 식재료로 정말 유명하죠. 이 항암 작용뿐만 아니라 피를 맑게 해주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좋은 음식입니다. 마늘은 혈관 확장을 촉진해주고 혈류를 개선해서 고혈압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전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심장질환, 뇌졸중의 위험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항균 및 항박테리아 특성을 지닌 알리신과 같은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어서 전반적인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국의 국립암연구소를 비롯한 각종 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마늘을 지속적으로 섭취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폐암, 전립선암, 위암, 대장암 등 암 발병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늘과 대추의 음식 궁합이 좋아서 대추와 마늘의 효능이 극대화가 되는데요. 마늘과 대추를 함께 먹는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삼계탕이 있습니다. 8번째, 대추와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은 통밀입니다. 통밀에는 비타민 B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죠. 이 비타민 B는 우리 몸의 에너지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생성을 돕기 때문에 기분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통밀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혈당 상승을 억제해주는 효능이 있어서 혈당 유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비타민 E, 칼륨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콜레스테롤이 체내에 쌓이는 것을 억제하고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주죠. 대추와 통밀을 함께 섭취하면 뇌 혈류량을 증가시켜주고 갱년기의 우울증을 완화시켜주며 스트레스 저항력을 높여주고 불안 증세를 낮춰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신경성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완화시켜주는데요. 신경성 위염, 신경성 장염, 불면증, 신경성 편두통 등에도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자율신경의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에 심장 신경을 안정화시켜 주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대추와 통밀을 함께 끓여서 차로 만들어 드셔도 좋고요. 대추를 잼으로 만들어서 통밀빵에 발라 드셔도 좋습니다. 이 외에도 대추에 함유된 여러 비타민과 식이섬유, 플라보노이드, 미네랄 등이 노화를 방지해주는 효능이 있고 특히 대추의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 쌓이는 발암물질을 흡착시켜서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효능이 있어서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대추에 함유된 베타카로틴은 체내에 발생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며 피부 미용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추에는 칼륨이 바나나보다 2배 이상 함유되어 있어서 체내에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해주죠. 이로 인해서 고혈압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베툴린산 알파토란이라고 하는 성분이
성분이 풍부해서 위험을 억제하고 예방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대추는 이렇게 좋은 효능들로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지만 모두에게 좋은 건 또 아닙니다. 그럼 대추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을 알려드려야겠죠? 첫 번째는 바로 당뇨가 있는 분들인데요. 대추의 GI 지수가 40에서 60 정도로 높은 편에 속합니다. 당도가 사과보다도 5배 정도 높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당뇨가 있는 분들이 대추를 드시게 되면 혈당이 올라갈 수 있겠죠. 주의가 필요하고요. 다만 생강과 계피를 함께 드시면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꼭 기억하셔서 당뇨가 있는 분들이라면 대추를 드실 때 조금 안전하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몸에 열이 많고 땀이 많이 나는 체질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은 대추가 몸에 맞지 않는 분들입니다. 대추가 좋다고 해서 많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몸이 늘어지고 또 열도 나며 복통이나 설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화력이 약한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이 대추를 많이 드시게 되면 속이 부글거리면서 구토나 설사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대추를 드실 때 생강과 함께 드시면 증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으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대추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대추를 드시게 되면 호흡곤란이나 입주위가 붓는 현상, 심하면 기도가 폐쇄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대추에 함유되어 있는 특정 단백질이 원인이 되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다른 과일에도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특정 과일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분들은 대추를 드실 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 드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암은 누구나 한 번쯤 걱정하는 질병인데 봄동이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모르셨죠? 봄동에는 베타카로틴이나 비타민C 그리고 글루코실레이트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요.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는 유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죠.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을 시키고 돌연변이를 유발해서 암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죠. 봄동을 섭취하면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특히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은 우리 몸에서 설포라판이라는 물질로 변환되는데 이 물질이 강력한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설포라판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연구에 따르면 이 성분은 위암, 대장암, 폐암 등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또한 여러분들 혹시 봄동 좋아하시나요? 저는 봄이 오면 이 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봄동으로 봄이 왔다는 걸 실감하는데 달달한 봄동으로 만든 겉절이도 봄철을 손꼽아 기다리는 이유 중 하나예요. 봄 하면 생각나는 봄철 대표적인 건강채소 봄동.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는 거 아시죠? 봄동이랑 어떤 채소인지 또 우리 건강에는 어떤 도움을 주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봄동의 특징, 봄동은 배추의 한 종류인데 일반 배추보다 크기가 작고 잎이 넓게 퍼져 있는 특징이 있어서 봄철 손이 많이 가는 채소예요. 겨울을 지나면서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잎이 바짝 오그라들고 두꺼워지는 특성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일반 배추보다 더욱 달콤하고 고소한 맛을 내게 된다고 해요. 특히 이 봄동은 추운 겨울을 견디면서 영양소가 더욱 풍부해지는 채소인데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봄을 손꼽아 기다리고 봄이 되면 봄동을 즐겨 드시는 이유이기도 하죠. 봄동은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는 채소인데 특히 노년층과 중년층에 도움이 될 만한 중요한 효능이 많아요. 하나씩 알아볼게요. 봄동 효능 첫 번째는 노화 방지예요. 나이가 들면서 피부에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노화를 늦추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면 좋겠죠. 봄동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노화 방지에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봄동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을 노화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피부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죠. 또한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돕기 때문에 피부를 탄력 있게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주죠. 또 봄동에는 베타카로틴과 폴리페놀 성분도 풍부한데 이 성분들은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의 손상을 막아줘 노화 방지에 탁월하다고 해요.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면서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또한 폴리페놀 성분은 항염작용이 있어서 피부 염증을 완화하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니 피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봄동을 꼭 챙겨 드시는 게 좋겠죠. 뿐만 아니라 건강한 혈액순환은 젊음을 유지하는 중요 요소 중에 하나인데 봄동에는 철분과 엽산이 풍부해요.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순환도 돕는 역할을 해주고 혈액순환이 잘 되면은 당연히 피부에도 영양이 잘 공급되고 생기가 넘칠 거고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하고 젊음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죠. 식단에 봄동을 추가해 보시는 게 어때요? 두 번째 봄동의 놀라운 효능은 바로 동맥경화 예방이에요.
동맥경화는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질환으로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혈관이 탄력을 잃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고혈압, 심근경색 등 다양한 질환이 발생될 수 있겠죠. 근데 봄동이 동맥경화를 예방하는데도 큰 역할을 해요. 봄동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줄여주고 배출을 돕는 역할을 해주죠. 그 덕분에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효과적이고 혈관도 깨끗해야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흐르고 그래서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줘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저염식을 하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혈압이 높으면 혈관에 부담을 주고 동맥경화 위험률을 높일 수가 있는데 봄동에는 칼륨이 풍부해요. 우리 몸에 나트륨 배출을 돕고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죠. 짜게 드시는 분들은 봄동을 꼭 드셔야겠죠, 당연히. 봄동에는 혈관 건강에 좋은 영양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C, 베타카로틴, 폴리페놀, 혈관 내의 염증도 잡아주고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겠죠. 혈관이 건강해야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고 동맥경화도 예방할 수가 있겠죠. 봄동의 놀라운 효능 세 번째는 암 예방이에요. 요즘 암은 누구나 한 번쯤 걱정하는 질병인데 봄동이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모르셨죠? 봄동에는 베타카로틴이나 비타민 C 그리고 글루코실레이트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요.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는 유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죠.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을 시키고 돌연변이를 유발해서 암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죠. 봄동을 섭취하면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특히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은 우리 몸에서 설포라판이라는 물질로 변환되는데 이 물질이 강력한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설포라판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연구에 따르면 이 성분은 위암, 대장암, 폐암 등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또한 봄동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돕고 발암물질이 장에서 오래 머무지 않도록 배출을 도와서 대장암 예방에도 도움이 되죠. 이렇게 보면 봄동은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천연 항암식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봄철 변미, 봄동의 네 번째 효능은 체중 감량 효과예요. 많은 분들이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시는데 봄철 봄동 무침은 입맛을 돌게 하는데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다고 놀라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사실 봄동은 다이어트에도 아주 좋은 식품인데 이유가 뭘까요? 봄동은 칼로리가 낮아요. 봄동은 100g당 칼로리는 약 20에서 25칼로리로 매우 낮은 편인데 같은 양의 쌀밥이 150칼로리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칼로리가 가벼운 식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포만감을 주면서도 칼로리 부담이 적어서 다이어트에 아주 좋은 채소예요. 또한 봄동에는 식이섬유도 굉장히 풍부해요. 이 식이섬유는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서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고 변비 예방에도 좋죠. 또한 식이섬유는 포만감도 오랫동안 지속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할 때 배고픔을 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줘요. 식이섬유가 부족하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쉽게 배가 고파질 수가 있는데 봄동을 섭취하면 이런 걱정을 덜 수가 있겠죠. 또한 나트륨 배출도 도와 붓기도 줄여주는 역할도 해주고 나트륨이 많아지면 몸이 붓고 혈압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칼륨이 충분히 공급되면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가 있겠죠. 봄동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는 봄동이 유익한 식품이죠. 그렇다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봄동을 더 맛있게 먹기 위해 함께 드시면 좋은 식품들이 있는데 이 식품과 함께 먹으면 봄동의 효능이 200%가 될 수 있다고 해요. 궁금하시죠? 궁합이 좋은 식품과 요리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봄동과 찰떡궁합 조합은 구수한 된장이에요. 봄동은 비타민 A, C, 칼륨, K, 철분,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데 된장은 단백질과 다양한 아미노산, 유익한 장내 세균을 갖고 있어서 이 둘의 조합은 서로 부족한 기능을 보완해줘요. 영양소를 풍부하게 공급해주고 맛의 궁합도 찰떡인데 봄동은 달콤하면서 약간 쌉쌀한 맛이 나는데 된장의 깊고 풍부한 맛과 함께 서로 어우러져 조화로운 맛을 만들어내요. 봄동 된장국 그 영양과 맛 둘 다 놓치지 않았죠. 만드는 법도 간단해요. 먼저 깨끗하게 씻은 봄동을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고 멸치 육수를 우려낸 뒤 된장을 풀어주고 국이 끓으면 두부, 대파, 청양고추 넣고 마지막으로 봄동 끝. 봄동이 너무 오래 끓으면 식감이 무를 수 있으니 마지막에 넣는 것이 포인트예요. 참 쉽죠? 두 번째 추천 음식은 바로 들기름을 넣은 봄동 겉절이에요. 봄동과 잘 어울리는 고소한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 비타민 K 등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데 봄동과의 조합은 영양소를 풍부하게 공급해줘요. 이 두 조합은 피부 건강에도 참 좋은데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고 봄동은 비타민 C가 풍부해서 피부 탄력과 콜라겐 생성에 최고의 조합이죠. 피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들기름을 넣은 봄동 겉절이 꼭 드셔보셔야겠죠. 봄동 겉절이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봄동을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제거한 뒤 다진 마늘, 간장, 들기름, 고춧가루, 깨소금을 넣어서 양념장을 만들죠. 양념장을 봄동과 버무려지면 완성. 정말 쉽죠. 겉절이는 밥이랑만 먹어도 맛있는 겉절이. 데친 두부까지 곁들이면 두부의 건강한 식물성 단백질이 봄동
봄동 겉절이와 만나면 완벽한 영양조화를 이루게 돼서 더욱더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죠. 맛은 말할 것도 없이 정말 맛있고요. 봄동 겉절이 꼭 한번 집에서 해보세요. 봄동과 찰떡궁합인 식품이 있다면 최악의 궁합인 식품도 있다는데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게 먹으려다 몸에 해가 되는 일은 없어야겠죠. 봄동과 같이 드시면 안 되는 음식 바로 알려드릴게요. 봄동을 먹을 때 함께 섭취하면 좋지 않은 음식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설탕이에요. 봄동에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데 설탕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우리 몸에 칼슘과 같은 중요한 영양소 빠져나갈 수가 있겠죠. 봄동에 함유된 비타민 C는 설탕이랑 만날 경우 몸 안에서 항산화작용이 감소할 수가 있어요. 또 봄동에 들어있는 칼슘 또한 설탕에게 방해받기 때문에 봄동의 영양 성분을 100% 섭취하려면 설탕 사용은 피하는 게 좋겠죠. 또한 봄동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설탕이 더해지면 혈당을 급격히 상승할 수 있게 되고 혈당 스파이크 현상도 올 수가 있겠죠. 봄동을 드실 때는 혈당은 꼭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또한 봄동을 비롯한 배추류에는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갑상선 호르몬의 생성을 방해할 수가 있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은 생으로 많이 섭취하는 것은 최대한 피하는 게 좋아요. 봄동은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데 평소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이 생으로 과하게 섭취하면 속이 쓰리거나 통증이 생길 수가 있으니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과 위가 약하신 분들은 봄동을 꼭 익혀 드시고 과하게 안 드시는 게 좋겠어요.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은 위에서 대장까지 가는 동안 많은 수분을 흡수해서 변을 무르게 만들어주고 장내에 머물러 있는 노폐물과 다양한 유해 물질들을 흡착시켜서 변과 함께 몸 밖으로 배출을 시켜주며 장내 환경을 깨끗하게 해주어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레몬 과육에는 없고 오직 있는 성분이 있는데 디리모넨이라고 하는 천연 오일 성분입니다. 디리모넨은 레몬의 상큼한 향을 내는 성분이기도 하며 장을 자극해서 연동 운동이 활발하게 되도록 도와주어서 변비를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 뱃살과 내장 지방을 쏙 빼는데 효능이 좋기로 소문난 레몬, 우리가 요리에도 많이 사용하는 과일이죠. 레몬에는 다양한 영양 성분이 있어서 건강에 놀라운 효능을 발휘하는데요. 레몬도 잘 알고 드셔야 제대로 된 효능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잘못 드시면 오히려 몸에 독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영상을 통해서 레몬에 어떤 효능이 있는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레몬 드실 때 주의할 점까지 레몬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레몬은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당뇨 예방과 관리에도 아주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서 레몬에 들어있는 비타민C와 풍부한 식이섬유, 각종 무기질과 구연산이 혈당 조절에 효과가 있어서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지방을 분해해주는 효능이 있어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레몬은 독소를 배출해주는 효능이 있어서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 몸 안에 칼로리를 소모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는 몸에 붓기를 빼고 체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레몬의 효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2주 동안 진행된 연구에서 고지방 식단에다가 레몬 껍질에 함유된 페놀을 함께 섭취한 설치류는 고지방 식단만 섭취한 설치류보다 체중이 감소했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체질량 지수가 높은 한국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레몬 다이어트를 시행한 결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체중과 허리 둘레가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까지 좋아진 결과를 볼 수가 있었고요. 레몬 껍질은 이런 독소를 배출하는 효능뿐만 아니라 변비를 해결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레몬 껍질에는 비타민C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에 좋은 헤스페리딘, 그리고 골다공증 예방과 뼈 건강에 아주 중요한 칼슘, 그리고 팩틴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 팩틴이 변비를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은 위에서 대장까지 가는 동안 많은 수분을 흡수해서 변을 무르게 만들어주고 장내에 머물러 있는 노폐물과 다양한 유해 물질들을 흡착시켜서 변과 함께 몸 밖으로 배출을 시켜주며 장내 환경을 깨끗하게 해주어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레몬 과육에는 없고 오직 레몬 껍질에만 있는 성분이 있는데 디리모넨이라고 하는 천연 오일 성분입니다. 디리모넨은 레몬의
상큼한 향을 내는 성분이기도 하며 장을 자극해서 연동운동이 활발하게 되도록 도와주어서 변비를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또 레몬에는 구연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구연산이 체내의 지방 분해 요소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활성화된 지방 분해 요소는 쌓여있는 내장 지방을 태워주어서 허리 둘레를 줄여주는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되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레몬 술을 마시면 체내 대사 기능이 활발해져서 몸 안에 에너지 소비도 활성화되게 됩니다. 대한비만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레몬 술을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내장 지방이 더 많이 감소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한 레몬에 들어있는 성분들은 뇌졸중의 위험을 줄여주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감귤류에 함유되어 있는 플라보노이드는 여성의 허혈성 뇌졸중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허혈성 뇌졸중은 가장 흔한 유형의 뇌졸중인데 혈전 때문에 뇌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방해가 되면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플라보노이드가 함유된 음식을 장기간 섭취하게 되면 이런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각종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레몬에는 이런 플라보노이드와 함께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C가 아주 풍부합니다. 이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암세포를 억제하는 항암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레몬은 피부 미용에도 아주 좋은데요. 피부색을 건강하게 해주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피부를 환하게 해주며 잡티를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레몬의 또 놀라운 효능 중 하나는 당뇨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레몬에는 헤스페리딘이라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헤스페리딘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인슐린 감수성이 좋아야 혈당 조절이 잘 되게 되는데 당뇨가 발생하면 이 감수성이 떨어지면서 인슐린의 저항성이 생기게 되죠. 헤스페리딘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레몬에는 많은 양의 항산화 물질들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C 뿐만 아니라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등 다양한 물질들이 혈당으로 인해서 공격받고 상처난 몸의 세포들을 보호를 해주게 되는데요. 장의 베타세포를 보호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효능입니다. 베타세포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인데 당뇨가 생기게 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게 됩니다. 레몬을 통해 베타세포를 보호하여 당뇨를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레몬을 복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레몬수입니다. 그럼 레몬수 만드는 방법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깨끗하게 씻은 레몬 1개와 물 1리터를 준비해 주시고요. 레몬의 양 끝부분은 좀 쓴맛이 나기 때문에 잘라주시고 레몬의 씨는 제거하셔도 되고 그냥 두셔도 괜찮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자른 레몬을 80도 정도의 뜨거운 물에 넣어 주시고요. 충분히 우려내 주시면 레몬물이 완성이 됩니다. 물의 온도별로 레몬물의 항산화 능력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실험을 한 결과 8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서 가장 높은 항산화 효과가 나타났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레몬의 제대로 된 효능을 얻기 위해서는 레몬물을 만들 때 꼭 뜨거운 물로 레몬을 우려내 주시기 바랍니다. 레몬물은 실온에서 어느 정도 식힌 후에 미지근해졌을 때 마시면 되고요. 레몬의 산미가 강해서 좀 드시기 힘드신 분들은 물을 충분히 희석해서 적응이 되시면 물의 양을 줄이시면 됩니다. 이런 레몬수를 만들어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반드시 충분한 양의 레몬을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몬수를 만들 때 레몬 자른 거 몇 조각만 넣어서 드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정도는 충분하지가 않고요. 물 1리터에 레몬 1개 정도 우려서 드셔야 레몬의 효과를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설탕을 넣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레몬의 신맛이 강해서 먹기가 힘들다고 설탕을 좀 넣어서 드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우리 몸에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레몬수의 맛을 위해 설탕을 넣다 보면 설탕을 좀 과하게 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넣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레몬을 세척할 때 깨끗하게 하셔야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깨끗하게 세척한다고 식초나 베이킹소다를 이용해서 많이 세척을 하시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요. 레몬을 물에 약 2분 정도 담가 두었다가 흐르는 물에다가 잘 씻어주면 농약은 100% 제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베이킹소다나 식초를 사용하게 되면 농약이 일부 남아있다는 것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레몬을 세척할 때는 그냥 아무것도 넣지 마시고 깨끗한 물로 세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레몬과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음식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계피입니다. 레몬과 계피를 함께 사용하여 약으로 쓰기도 하는데요. 레몬과 계피를 함께 먹으면 면역 체계를 강화해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계피는 향긋한 향과 매운맛이 특징인데 소화를 도와줄 뿐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레몬에는 염증을 억제하고 수치를 줄여주는 산화 방지제가 풍부한데 레몬과 계피를 지속적으로 섭취하시면 강력한 항염작용이 나타나서 관절염이나 몸의 염증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레몬과 계피는 다이어트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계피는 혈액 속의 인슐린과 탄수화물 수치를 조절해서 복부에 지방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레몬은 고구마와 함께 드셔도 좋은데요.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 비타민C, 식이섬유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염증을 감소시키고 안구 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항산화제인 베타카로틴이 매우 풍부해서 안구 건조증의 위험을 줄이고 눈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레몬도 이 비타민C와 다양한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서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효과를 더욱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브로콜리에는 셀레늄과 글루코시놀레이트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영양소가 심장병을 막아주는 단백질인 티오리독신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또한 브로콜리에는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브로콜리에 함유된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은 혈관벽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막아줘요.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혈압이 올라갈 수가 있겠잖아요. 브로콜리에 이런 성분들이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도 있는 거죠. 이 심장 건강을 지켜주는 브로콜리 놀라운데 오늘은 건강 채소의 대표주자 바로 브로콜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브로콜리가 건강에 좋은 슈퍼푸드라고 TV나 뉴스에 나오신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막연하게 몸에 좋은 건 아는데 어디에 어떻게 좋은지는 자세하게 잘 모르셨죠? 제가 아주 쉽게 알려드릴 테니까 브로콜리가 어떻게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지 하나씩 알아볼까요? 심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건강한 심장을 유지하려면 혈관이 깨끗하고 탄력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노화가 진행될수록 혈관이 딱딱해지거나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혈압도 올라갈 수가 있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커지잖아요. 이럴 때 브로콜리가 아주 좋은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미국의 농업과 식품화학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 코네티컷 의대팀이 브로콜리가 심장 기능에 주는 영향을 연구했다고 하는데 한 달 동안 브로콜리 추출물을 물에 타먹인 쥐와 그렇지 않은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어요. 그 결과 브로콜리 추출물을 섭취한 쥐가 그렇지 않은 쥐보다 심장 근육의 세포 손상이 적었다고 해요. 심장 기능 회복이 또한 빨랐다고 하고 브로콜리에는 셀레늄과 글루코시놀레이트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영양소가 심장병을 막아주는 단백질인 티오리독신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또한 브로콜리에는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브로콜리에 함유된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은 혈관벽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막아줘요.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혈압이 올라갈 수가 있겠잖아요. 브로콜리에 이런 성분들이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도 있는 거죠. 이 심장 건강을 지켜주는 브로콜리 놀라운데 브로콜리에는 심장에 좋은 성분이 아직 더 들어있어요.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칼륨은 혈압을 낮춰주고 비타민 K와 B군 비타민은 혈액이 너무 끈적끈적해지는 것도 막아주는데 혈압이 높고 혈액이 끈적거리면 혈관이 막혀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위험이 또 커질 수가 있겠죠. 이때 브로콜리를 꾸준하게 섭취하면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해주고 심장질환도 예방할 수가 있죠. 심장지킴이 브로콜리 이제부터 꾸준히 드셔야겠죠. 브로콜리의 놀라운 이유는 그 두 번째는 노화 방지예요.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면서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인 건 아는데 주름이 생긴 내 모습을 보고는 괜히 마음이 안 좋아졌던 적도 있으시잖아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식습관을 잘 관리하면 피부 건강도 오래 유지할 수가 있어요. 브로콜리는 피부 노화를 늦추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동안 피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채소죠. 브로콜리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100g의 브로콜리에는 성인 1일 권장량의 약 150%에 해당하는 비타민 C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을 도와주는 필수 영양소인데 콜라겐은 피부를 탄력 있고 탱탱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줘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콜라겐 생성이 줄어들면서 피부가 처질 수가 있겠죠. 브로콜리를 섭취하면 콜라겐 생성을 도와서 탱탱한 피부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브로콜리에는 베타카로틴도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자외선과 환경 오염으로부터 피부도 보호해주죠. 피부 노화 중에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활성산소인데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피부 세포가 손상되고 주름이 생길 수가 있죠. 브로콜리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해줘서 피부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준다니 동안 피부를 위해서 브로콜리를 꾸준하게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슈퍼푸드 브로콜리의 효능 세 번째는 항암 효과예요.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암은 굉장히 무서운 질병 중 하나인데 우리가 평소에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도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브로콜리는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선정한 최고의 항암식품 1위인데 브로콜리는 강력한 항암 효과를 가진 대표적인 식품이에요. 브로콜리에 설포라판이란 강력한 항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이 성분이 우리 몸속에 해독작용을 도와 독소를 제거해
해주고 몸속에 있는 효소도 활성화시켜주고 암세포가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줘요. 그뿐 아니라 이미 손상된 세포를 회복하는 데도 도움을 주죠.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은 폐암, 대장암, 위암, 전립선암 등의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도 알려져 있고, 브로콜리가 암 예방에 좋은 이유는 이뿐만이 아닌데, 브로콜리에는 인돌이라는 성분도 들어있는데 여성분들이라면 더욱 주목해야 할 성분이죠. 이 화합물은 체내의 호르몬 균형을 조절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역할도 해주는데, 특히 유방암과 작은 경부암 예방에 있어서 예방하고 싶다면 브로콜리를 꾸준하게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건강지킴이 브로콜리의 효능 네 번째는 눈 건강 유지예요.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죠. 신문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예전보다 더 흐릿하게 보이거나 눈이 쉽게 피로해지는 경우가 다들 많을 거예요. 이럴 때 브로콜리가 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데, 브로콜리에는 루테인과 지안틴 성분과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눈의 망막과 황반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황반은 우리가 사물을 뚜렷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부위죠. 나이가 들면서 황반이 손상되거나 퇴화하면 자연적으로 시력이 떨어지는데, 특히 노년층에서 꼭 브로콜리를 섭취해주는 게 좋은데, 루테인과 지아단틴은 자외선이나 블루라이트로부터 눈을 보호해주는 효과도 있고, 활성산소를 줄여서 눈 세포의 노화를 방지해주고, 노화가 진행되면서 발생되는 황반 변성이나 백내장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주기 때문이에요. 브로콜리에는 비타민 A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눈의 점막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주는데, 비타민 A는 야맹증을 예방하는 데도 필수적인 영양소죠. 만약 어두운 곳에서 적응이 잘 안 되거나 밤이 되면 시력이 떨어지는 느낌이 든다면 브로콜리를 자주 드시는 게 어떠세요? 브로콜리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은 브로콜리 드실 때 어떻게 조리해서 드세요? 보통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드시는데, 이 방법 말고 브로콜리의 건강 효능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조리 방법이 있어요. 미국 일리노이드 대학교 영양학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찜기에 물을 조금 넣은 뒤 5분 쪘을 때 브로콜리의 항암 효과가 극대화됐다고 해요. 브로콜리에 함유된 영양 성분들이 수용성인 경우가 많아서 너무 오래 삶거나 찔 경우는 영양소의 일부가 파괴가 될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건강에 이로운 브로콜리와 함께 드시면 환상인 조합인 식품들도 있는데, 같이 드시면 효과가 2배가 되는 식품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양파예요. 브로콜리와 양파는 서로를 보완하는 아주 좋은 음식 궁합인데, 양파에는 이 비타민 C, 비타민 B6, 식이섬유 외에도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항산화 작용을 해주면서 브로콜리의 설포라판과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요. 또한 브로콜리를 섭취하면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인터페론 분비도 촉진을 시켜주는데, 이때 양파와 함께 먹으면 이 작용이 배가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함께 드시면 노화 예방과 혈관 건강뿐 아니라 면역력 증진까지 건강에 큰 도움이 되죠. 브로콜리와 양파 두 가지 채소 모두 우리 식탁에서 자주 찾아볼 수가 있는데, 간단한 조리 방법으로 건강에 최고인 요리 같이 만들어 볼까요? 재료는 브로콜리 1개, 양파 1개, 올리브 오일 1큰술, 다진 마늘 1큰술, 소금, 후추 약간이에요. 만드는 방법도 참 간단한데, 브로콜리는 먹기 좋은 크기를 자른 뒤 끓는 물에 살짝 데쳐주세요. 약 30초에서 1분 정도만 데쳐야 색이 선명하게 살아나고 영양소 파괴도 적어요. 그 다음 얇게 채 썬 양파를 팬에 넣은 뒤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다진 마늘을 넣어서 양파가 투명해질 때까지 볶아줘요. 그 뒤 데친 브로콜리를 넣고 소금, 후추를 뿌리고 2-3분간 더 볶아주면 완성이에요. 간단하지만 건강에는 최고인 브로콜리 양파볶음, 오늘 저녁으로 한번 드셔보시는 게 어떠세요? 두 번째는 브로콜리와 어울리는 찰떡궁합은 닭가슴살이에요. 닭가슴살은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다이어트에 좋은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근육 건강과 다이어트에도 아주 좋은 조합인데, 브로콜리는 단백질의 대사를 돕는 비타민 C와 마그네슘이 풍부하고, 닭가슴살은 단백질이 많아서 근육 유지와 회복에 도움을 줘서 운동하는 분, 체중 조절하는 분들한테 최고의 궁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 브로콜리와 닭가슴살로 만든 체중 감량에 좋은 균형 잡힌 샐러드 요리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재료는 닭가슴살 한쪽, 브로콜리 반개, 방울토마토 5개, 올리브 오일 1큰술, 레몬즙 1큰술, 소금, 후추 약간. 요리 방법도 쉬운데, 닭가슴살은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한 뒤에 끓는 물에 넣고 중약불에 10분에서 15분간 부드럽게 삶아주세요. 브로콜리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고 살짝 데쳐서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 삶은 닭가슴살을 식힌 뒤 별대로 찢어서 준비한 뒤 반으로 자른 방울토마토와 볼에 모든 재료를 담고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을 뿌린 후 가볍게 섞어주면 완성이죠. 기호에 따라 고춧가루를 조금 뿌려도 참 맛있죠. 이 샐러드는 부담없이 가볍게 드시기도 좋고 영양소 균형도 맞출 수 있어서 건강한 한 끼 식사로 제격이니 꼭 한번 만들어 주세요. 건강에 다양한 이점이 있는 브로콜리, 모든 분들에게 다 슈퍼푸드 역할을 하는 건 아니에요. 브로콜리 드시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브로콜리 드시기 전에 유의할 점은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이에요. 브로콜리에는 고이트로겐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갑상선이 요오드를 흡수하는 기능을 방해할 수 있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은 과하게 섭취하면 좋진 않겠죠. 브로콜리를 익히면 대부분 이 성분이 사라지긴 하는데, 그래서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완전히 먹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겠죠. 브로콜리 섭취 전 주의사항 두 번째는 가스가 많이 차시는 분들은 과하게 섭취하는 건 금물이에요. 브로콜리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인데,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 유익한 부분이 많지만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나 과민성 대한증후군 있으신 분들은 섭취할 때 복부 팽만감이나 가스가 차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특히 날것으로 드실 경우 이런 증상이 더 심해질 수가 있는데, 소화가 잘 안 되시거나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꼭 익혀 드시고 적정량을 섭취하는 게 좋겠죠. 세 번째는 브로콜리의 줄기를 섭취하는 거예요. 브로콜리는 이탈리아어로 꽃봉오리라는 뜻인 거 알고 계세요? 실제로 그 이름처럼 보통 브로콜리의 꽃봉오리 부위를 사용하는데, 사실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브로콜리의 줄기를 버리지 마시고 꼭 드셔야 돼요.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브로콜리의 항암 성분인 설포라판은 줄기, 잎, 꽃봉오리 순이라고 하는데, 설포라판 성분은 전의 항암 효과와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기억하세요. 줄기 부분이 꽃봉오리의 약 4.5배에 해당하는 설포라판을 함유하고 있다니, 이제부터는 건강을 위해서 버리는 거 없이 브로콜리 줄기까지 드셔보시는 게 어떠세요?